그럼 여기서 우선 무고죄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.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서운 범죄입니다.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성폭행 고소에 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가의 보도, 즉 성인지 감수성이 나옵니다. 대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폭행 고소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, 즉 어느 말이 더 신뢰할 만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말이나 행동이 되는 것이죠. 즉 피해자가 사건 전이나 사건 후에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. 이게 소위 말하는 피해자 다움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얼마 전부터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. 그게 바로 무엇이냐?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이 피해자 다움을 폐기해버린 것이죠. 앞서 본 사례에서의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지금 본 판결도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레깅스 판결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조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뭐라고 했었까 말씀드렸죠? 좀 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,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법조문의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판례는 그동안 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판시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판시해왔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 그대로나 아니면 그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느냐 느껴지느냐 그거에 따라 그건 성치심을 느껴질 만한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체를 촬영했느냐 이게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거죠.